예. 자, 이제, 스피노자 이야기에서 이제 좀 돌아와가지고, 요거 우리 사전 예방 원칙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세 가지, 예, 음, 이제 마지막에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데, 요거 좀 불확실성은 조금 어려워요. 어려운데,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사전 예방 원칙. 음, 예, 아무래도 시간을 맞춰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맞춰놓고 하니까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사회적 여파, 그 다음에 보험, 요 세 가지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, 요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. 근데 이제 사회적 여파고 보험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전 예방 원칙은 일단은 보험의 원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.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은 다 들잖아요. 일단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어떤 그와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을 도입을 할 수가 있죠. 예.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차가 있는 사람은 조금 뭐 요즘은 좀 다 아는 그건데 긴급 출동 서비스. 저는 이거 딱 한 번 써봤는데 차가 앞바퀴가 이 펑크가 나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는 차가 그 경대 안에 있었어요. 그 예, 작년에. 예. 차가 이제 경대 안에 있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좀 고생을 덜 했죠. 예, 나는 그냥 학교 안에서 기다리면 되니까. 어, 근데 요거 이제 미국에도 뭐 있다 하더라고요. 요 보험 회사에서. 근데 이제 김출동 서비스를 특약으로 넣게 되면 돈을 더 줘야 되죠. 예, 돈을 더 줘야 되는데. 근데 뭐 사실은 타이어 점검을 좀 자주 하고 뭐 약간 좀 그런 꼼꼼한 사람들은 별로 부를 일이 없어요. 사실은.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보험회사한테 돈을 더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주는 거긴 한데, 네.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번씩 부를 수도 있죠. 예. 그래서 뭐 결국은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립금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, 뭐 결과적으로. 물론 뭐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많이 불렀기 때문에 보험료가 결과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,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럼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빼버리지. 그 왜 굳이 넣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비용하고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웰빙. 그러니까 웰빙을 참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복지라고 번역하기도 좀 뭐하고 잘 산다 뭐 이런.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의미에서 또 잘 산다라는 게 조금 또 의미가 좀 달라가지고 뭐 하여튼 웰빙, 여러분들 비용과 웰빙은 조금 구별을 이제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스피노자 얘기도 했지만은 그 사실은 이제 스피노자도 비용과 웰빙을 구별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철학 연구를 못한다. 그 다음에 뭡니까?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. 이런 건 다 웰빙이죠. 예. 아니,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,
그럼 돈을 많이 주면, 머니를 많이 주면은, a lot of money.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이게 상세가 되냐? 그 말이죠. 예, 그러니까 비용과 웰빙이 왜 구별되냐고 했을 때,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그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자기는 중요한데,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를 덜 하는 대신에, 그러면 스피노자한테 돈을 주면 그게 상세가 되냐는 거지. 예, 상세가 안 되잖아요. 예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비용하고 웰빙이 구별이 된다는 거지.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. 아, 저는 뭐 돈 주면 되는데요. 아, 물론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, 돈으로 어, 모든 게 뭐 상세가 안 된다, 그런 뜻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상세가 되는 게 있고요. 상세가 안 되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, 맞잖아요.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, 내 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구분이 아예 없어지냐, 그럼 돈으로 다 상쇄가 되냐,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예. 아니면 그건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. 예를 들면, 뭐 남자친구하고 싸웠는데, 뭐 아니면 뭐 여자친구하고 싸웠는데, 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기분이 상했다고 합시다.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뭐 돈을 들고 와가지고, 아니 물론 뭐 안 들고 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뭐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,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받을 수도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기분 상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돈을 그래, 내 미안하다, 돈 줄게, 이런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아무렇지냐라는 거죠. 예, 그렇지는 않잖아요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. 예, 이제 그렇기 때문에, 우리가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, 우리가 안 했을 때 그 불안하다는 거지. 불안하다. 만약에 고속도로 가다가 뭐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다. 그럼 어떡할 거냐. 아무도 그거를 차를 누가 안 데리고 오면. 그렇잖아요. 긴급 출동 서비스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, 내가 비용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내 마음이 일단은 좀 덜 불안한 게 낫다,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기꺼이 쓴다는 거지. 돈을 주고서라도. 예. 그러니까 비용과 웰빙을 구별한다는 거고, 그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사회적 여파, 이것도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. 비슷한 맥락인데,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, 코로나도 마찬가지, 사실은. 코로나도 마찬가지죠. 코로나, 그 다음에 뭐, 뭐라고 할까요? 뭐 세월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. 자,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, 여러분들,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, 일단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.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, 어떤 재난적인 위험이 닥칠 것인가라는 거하고,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을 때 과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각한 것이냐 심각하지 않은 것이냐. 근데 재난적 위험이 한번 닥쳐버리면은, 뭐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는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,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. 코로나가 그러면은 아무도 안 걸리는 게 종식이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냥 코로나는 앞으로도 계속 걸릴 건데, 예를 들면 뭐 치료제가
개발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한 90, 뭐 99% 이상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었다든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되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? 못 돌아간다. 안 돌아간다.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못 돌아간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파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여파를 고려한다면은 바로 사전 예방 원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 사회적 여파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수, 죽은 사람의 명수만 따지면 예를 들면은 뭐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절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뭐 세월호에서 죽은 학생들의 숫자가 꼭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.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자꾸 세월호 세월호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몇 명 죽었냐 지금 이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큰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그 사회가 그 이전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어떤 흐름이나 기조라는 게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재난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?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여러분 9.11 테러 같은 거 봐보세요. 이거는 뭐 미국 역사에서는 정말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건이라고 이제 보죠. 9.11 테러 사건은. 9.11 테러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뭐 뉴욕에 같은 경우에 다 복구는 됐지, 겉으로는. 하지만은 우리가 9.11 이전의 미국으로는 이제 절대 못 돌아가는 것이죠. 예. 이것처럼 워낙 사회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은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기대값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개념인데 요것도 시간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됐네요. 예. 이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, 예, 거의 몸이 이제 시간에 반응하는. 자, 그러면 우리 기대값은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어려운 건 아닌데,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, 뭐 피해 규모를 이제 곱해서 구하는 게 기대값인데, 요 기대값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.